지난 시간에 시작한 표현의 지표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표현이론 강의 초기에 정규 표현 개념을 정의했고요. 정규 표현이 일반적으로 가약 표현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오늘 드디어 정규 표현의 약분을 제대로 해볼 건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정규 표현의 정의에 관한 슬라이드를 예전 강의에서 거의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군 G의 원소 하나에 벡터 공간의 기저 벡터를 하나씩 대응시키고요. 군의 곱셈 규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기저 벡터들의 자리 맞바꿈 방식으로 선형사상이 작용한다고 했죠. 선형사상이 기저 벡터의 자리 맞바꿈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말을 행렬의 성분 관점에서 보면 항등원이 아닌 원소에 해당하는 행렬은 대각 원소가 모두 0이라는 말이에요. 표현의 지표는 행렬의 대각합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지표에 항등원을 대입하면 군의 차수가 나오고요. 항등원이 아닌 원소를 대입하면 모두 다 0이 나와요. 어떤 가약 표현이라도 기약 표현들의 직합으로 약분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서로 다른 기약 표현의 개수가 유한하다는 사실 기억하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약 표현이 약분에 들어오는 중복도를 세는 개수 n.를 계산하는 공식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제 정규 표현의 지표가 항등원에 대해서만 0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에 대입하면 짜잔! 중복도가 곧 표현의 차원과 같다는 결론을 얻어요.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안 놀란 분들을 위해 방금 우리가 얻은 결과를 사용해 간단한 항등식을 유도해 볼게요. 정규 표현의 약분은 이미 다 했고요. 다시 항등원에 대해 지표를 계산해요. 그러면 식의 좌변에는 군의 차수가 남고요. 식의 우변에는 서로 다른 모든 기약 표현들에 대해 차원의 제곱의 합이 등장해요. 이 항등식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가완군 먼저 살펴보죠. 순환군 Cn의 정규 표현은 n개의 기저 벡터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n값이 5인 경우를 예로 들어 행렬 표현을 적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돼요. 임의의 n에 대해서 순환군의 모든 기약 표현은 1차원이고요. 기약 지표의 값은 1의 n승근의 적당한 거듭 제곱이 되고요. 군의 차수와 표현의 차원을 연결하는 항등식은 1의 제곱만 n번 더해서 n을 만드는 별로 재미없는 항등식이 되네요. 비가원군으로 넘어와서 우리 친구 S3을 다시 만나요. 이 군의 기약 표현으로 1차원 자명 표현, 1차원 비자명 표현, 2차원 표현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유도한 항등식에 따르면 이 세 종류의 기약 표현 이외에 다른 기약 표현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비가원군 예시를 하나만 더 들게요. 우리가 사원수 군을 공부할 때 파울리 행렬로 만들어진 2차원 기약 표현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제 기약 표현의 차원에 관한 항등식을 적용해 봐요. 이미 알고 있는 자명 표현과 2차원 기약 표현을 빼고 나면 숫자 3이 남아요. 자연수의 제곱의 함으로 3을 분해하는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말고는 없죠. 즉, 우리가 이미 파악한 두 종류의 기약 표현 이외에 3개의 서로 다른 비자명 1차원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세 가지 비자명 1차원 표현의 정체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잠시 구체적인 예시는 덮어두고 다시 추상적인 이론 전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표현이론 시작하기 전에 군이론 공부할 때 켤레류의 정의 배운 거 기억하죠? 켤레 연산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원소들을 집합으로 묶어두면 켤레류가 되어요. 우리가 표현의 지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군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들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요. 같은 켤레류에 속하는 원소들은 항상 같은 함수 값들을 주는 함수들만 모아서 켤레류 함수라고 정의하기로 해요.
관점을 약간 바꾸자면 서로 다른 켤레류들이 이루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들로 볼 수도 있겠어요. 켤레류 함수이면서 동시에 유니터리 함수인 함수들만 모아서 실수 개수로 선형 결합을 하면 역시나 벡터 공간을 이루어요.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은 군의 차수보다 클 수 없고요. 우리가 켤레류 함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표현의 지표도 켤레류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표현의 지표가 켤레류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서로 동형인 표현이 같은 지표를 준다는 사실을 보일 때와 거의 같은 계산을 하면 돼요. 표현의 지표가 켤레류 함수 공간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은 방금 확인했고요. 기하 표현의 지표들이 이 공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수학적인 정리 하나를 증명할 건데요. 정리를 서술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 하나를 도입해야 해요. 군의 표현 D가 주어져 있고 켤레류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표현 D에 함수 F에 대한 평균, 줄임말로 F평균을 여기 적은 것처럼 정의해요. 평균 개념은 어떤 표현이든 가리지 않고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기하 표현에 집중할 거예요. 수학적인 정리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해요. 첫째, 기하 표현 D의 F평균은 항상 항등사상에 비례해야 한다. 둘째, 그 비례상수는 기하 표현의 지표와 함수 F 사이에 내적으로 주어진다. 증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의 모양새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 군의 원소들에 대한 평균이 항등사상에 비례한다는 종류의 주장은 항상 슈어 보조 정리와 맞닿아 있어요. 여기서부터 증명입니다. 군의 원소 T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행렬 DT를 적은 다음에 D의 F평균 왼쪽과 오른쪽에 켤레 연산 비슷한 방식으로 곱해 주어요. 계산 중간에 등장하는 T역원 ST를 U라고 이름 붙여 주고요. S에 대한 합을 U에 대한 합으로 다시 적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F가 켤레류 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계산 결과는 다시 D의 F평균으로 돌아오네요. 처음에 고른 T라는 원소에 아무 조건도 없었으니까 슈어 보조 정리에 따라 D의 F평균은 항등사상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비례상수의 값은 간단한 계산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우변의 대각합을 구하면 표현의 차원이 등장하고요. 좌변은 함수 F와 표현의 지표를 서로 내적한 값에 비례해요. 이것으로 정리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정리 증명에 재미를 붙인 김에 또 다른 정리를 하나 증명해 보죠. 서로 다른 모든 기하 표현들을 불러 모아요. 각각의 기하 표현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겠죠. 이 기하 지표들의 모임이 켤레류 함수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 orthonormal basis를 이룬다는 것이 이 정리의 주장이에요. 바로 증명에 들어갈게요. 직교성은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선형 생성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즉, 어떤 켤레류 함수라도 기하 지표들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이 말을 살짝 뒤집어서 모든 기하 지표 카이 위첨자 로에 대해 F 내적 카이 로는 0을 만족하는 함수는 영함수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도 되겠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미리 도입해둔 표현의 F평균 개념이 유용하게 쓰여요. 먼저 조금 아까 증명한 정리의 결과를 가져다가 적어둘게요. 다음으로 임의의 가약 표현의 지표는 기하 지표들의 선형 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요. 그 말은 표현 D가 기하이든 가약이든 상관없이 함수 F가 모든 기하 지표와 직교한다면 D의 F평균은 영행렬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제 남은 일은
D의 F평균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사실로부터 함수 F가 영함수라는 사실을 끌어내는 거예요. 표현 D는 어떤 표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앞에서 얻은 결과를 오늘의 주인공인 정규 표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영행렬을 항등원에 해당하는 기저 벡터에 작용한 결과가 0벡터라는 매우 당연한 결론을 얻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 표현의 정의에 따라 계산을 조금 해볼 수 있어요. 계산 결과로 나오는 벡터의 성분은 군의 각 원소 S에 대해 함수값 Fs의 복소 켤레의 값이 되어요. 그런데 어떤 벡터가 0벡터라는 말은 그 벡터의 모든 성분이 다 0이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 함수 F가 영함수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조금 복잡한 수학 정리 증명 두 개를 연달아 따라가려니 정신이 좀 없죠? 오늘은 더 이상 증명은 안 할게요. 대신 계산 연습을 조금 해보기로 해요. 가환군 Cn을 먼저 생각해봐요. 가환군의 켤레류는 아주 간단해요.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켤레류를 정의하니까요. 그 말은 어떤 함수나 다 켤레류 함수가 된다는 말이죠. 모든 함수들을 모아서 만든 벡터 공간의 차원은 군의 차수, 즉 대문자 n과 같아요. 이제 이 n차원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기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기저는 원소 기저라고 부르기로 하죠. 순환군의 각 원소마다 함수 값을 하나씩 대응시킨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 기저는 지표 기저라고 부를게요. 켤레류 함수 공간에서 기하 지표들이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룬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두 기저를 연결하는 변환식은 군의 원소 A의 M승에 대한 기하 지표 카이.짜로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 변환식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이름이 있나요? 답은 이산 후리에 변환입니다. 비가환군에 대해서도 계산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친구 순열군 S3의 기하 표현은 세 종류가 있고요. 켤레류도 세 종류가 있어요. 켤레류 3개에 편의상 일련 번호를 붙여주기로 하죠. 임의의 함수 F를 두 가지 기저로 분해할 수 있어요. 켤레류 기저 또는 기하 표현 기저. 두 기저 사이의 변환을 나타내는 3 곱하기 3 행렬을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께 연습 문제로 남겨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강의 앞부분의 대표적인 성과는 정규 표현의 약분을 끝마친 것이에요. 정규 표현의 약분 과정에서 각각의 기하 표현이 들어오는 중복도는 놀랍게도 기하 표현의 차원과 일치해요. 이 사실로부터 군의 차수와 기하 표현의 차원을 연결하는 멋진 항등식을 하나 얻었어요. 오늘 강의 뒷부분의 주인공은 켤레류 함수들의 벡터 공간이었죠. 이 공간은 전체 함수 공간의 부분 공간인데요. 정의에 따라 켤레류를 중심으로 하는 기저를 잡을 수도 있고 또는 표현의 지표가 만족하는 좋은 성질들을 활용해서 기하 지표를 기저로 잡을 수도 있어요. 켤레류와 기하 지표를 연결하는 일이 얼마나 쓸모가 많은 일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